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명절 휴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일요일까지 쭉 길게 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긴 휴가를 보내고 온 만큼 또 힘차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아직도 저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어서 좀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바로 다음 휴가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지나간 연휴는 잊고 다음 휴일을 생각해 보면서 일상으로 되돌아올 힘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전국시대가 보탬이 돼야겠죠. 전국 곳곳에서 찾아낸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낯선 도시에서 맛집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진 씨는 어떻게 찾을 것 같으세요? 저는 보통 이 SNS에 검색을 해보면서 좀 핫플레이스를 찾아내는 편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좀 식당이 이 관광객들 또는 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진 씨처럼 찾게 되면 실제 로컬 분들이 많이 가는 맛집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아도 너무 많은 음식에 넘쳐나는 맛집. 그 지역의 제대로 된 맛을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을 찾아라. 우리 동네 공보게장이 아끼는 비밀스러운 맛집을 지금 소개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고장 남원. 특별한 맛을 찾아왔건만 여긴 웬일인가요? 오호라, 남원의 보물 같은 식당을 꽁꽁 숨기고 있는 공보게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계장님? 저기 혹시 공보게장님이 맞으신가요? 아, 공부계장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공부계장입니다. 남원의 맛집은 내 손 안에 있다. 고홍석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곳이 진정한 맛집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도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공보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먹거리를 좀 메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모요? 예.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셔도 되나요?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오늘 특별히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자, 그럼 노트가 어디 있죠? 노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계장님의 낡은 노트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노트에 우리 공보게장님의 맛집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여기 보면은 제가 남원의 맛집 해가지고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의 좀 특이한 식당, 집밥 맛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예요.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료를 직접 주인이 공수레와 잡아서 완전히 100% 자연산이죠. 자연산. 아, 여기입니다. 자, 공보게장님에게 추천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바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게장님만이 꽁꽁 숨겨놓은 맛집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맛집인지 지금부터 시민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이 동네에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니? 아니. 몰라. 엄청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는데. 여기 여기서 강할로 앞에 가요. 광안리요? 네. 몰라요. 저 강할로 쪽으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공보게장님만이 꽁꽁 숨겨놓은 맛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정체불명 음식의 주인공.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계장님 말 따라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 뚝배기 가득 뜨끈한 온기를 전하는 이 음식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그 공보게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수호 전골로 유명한 집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계장님 마음 사로잡은 맛의 비결. 이 녀석들이 말로만 듣던 자연산 미꾸라지 맞나요? 추어탕이 맛이 있으려면은 뭐가 예. 좋아야 되죠? 원재료가 이제 미꾸라지인데 미꾸라지가 맛있어야죠. 그렇죠. 양식이 아닌 자연산으로 해가지고 네. 해놔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힘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야, 이 팔딱팔딱 뛰는 거 봐. 와. 만드실 때 탄탄하고 튼튼하고 이 힘이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싱싱한 미꾸라지와 함께 기대되는 추어 전골 먹으러 가시죠. 예. 팔딱팔딱 기운 넘치는 토종 미꾸라지가 이제 맛있는 변신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바로 손질한 미꾸라지는 냄비 안에 통째로 직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꾸라지를 갈아 만드는 남원식 추어탕과 다르게 오동통한 미꾸라지를 통으로 끓여 더욱 특별한 추어 전골이 탄생하는데요. 소리
튀김마저 맛있는 추어 튀김까지 합세합니다. 맨몸으로 한번 튀겨낸 미꾸라지에 튀김옷을 입혀 한 번 더 바삭하게 튀겨내면 남녀노소 불문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별미가 탄생하죠. 이게 끝인가 했더니 이번엔 가진 채소가 모여 화려한 조연으로 나섰습니다. 맛깔스런 양념과 만난 미꾸라지를 주인공으로 올려주면 추어 숙회까지 특별한 추어 한상이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이게 한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예. 와, 이게 지금 추어 전골이고 예. 여기가 튀김, 예. 추어 숙회. 예. 일단은 비주얼은 정말 좋다, 참 좋다. 얼큰한 국물에 빠진 오동통한 미꾸라지 한 숟갈.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통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러운데 씹다 보면은 그 안에 뼈가 살짝 오독오독 씹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식감이 느껴지니까 그냥 씹는 재미도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원 하면은 추어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죠. 뭐 추어거리도 있고. 예. 예. 그 특별하게 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냇가라든가 이런 거 갖고 여건이 맞춰져갖고 큰 환경이 좋으니까 많이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남다른 비주얼로 눈길 사로잡는 추어 숙회는 탕 요리로 즐길 줄만 알았던 미꾸라지를 더 색다르게 맛볼 수 있답니다. 추어 전골도 너무 맛있지만 사실 비주얼은 또 여기 추어 숙회가 예. 야, 약간 그 궁중 요리의 느낌이 좀 나네요. 분위기가 네. 손님 접대하기도 좋게 좀 모양새 있게 이렇게 이제 쌈을 싸고 드시면 돼요. 한번 싸드려 볼까요? 네, 한번 싸주시죠 그러면. 아, 푸짐하게 이게 한 쌈을 거대하게. 야, 저도 모르게 군침이 싹 돋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진짜 좋다, 참 좋다. 네, 담백하기도 하지만 각종 야채들이 어우러지면서 채소가 너무 건강해서 싱싱해서 바삭바삭거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각종 야채와 함께 추어전골에 있는 미꾸라지, 숙회도 어울리니까 너무 맛있네요. 숙회만 제가 한번 맛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봐보세요. 소주가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네요. 이거는 먹으면 그냥 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꾸라지 튀김인데 미꾸라지 튀김 말고 또 옆에 이거는 뭔가요? 민물 새우인데 네. 이제 미꾸라지를 잡다 보면은 민물 새우가 들어와요. 아, 직접 잡으시니까? 네, 잡히니까 그걸 그래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 반응도 좋고. 자, 우선 미꾸라지부터 여기서 이거는 뼈가 전혀 안 씹히네요. 예, 튀기게 되면은 뼈 자체가 그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어 전골에도 원래 뼈가 뭐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혹여나 그게 불편하셨다면 튀김을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새우도 또 다른 매력 자랑하는 민물새우 튀김도 한 입. 맛이 어떤가요? 미꾸라지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탁 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느낌. 네. 확 다른 맛을 주니까 또 좀 더 이 미꾸라지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또 맛이 조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계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지 알겠고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지 단골이 생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추어 전골과 추어 숙회 그리고 미꾸라지 튀김이 맛있는 이 추어탕집을 남원시의 맛집으로 인정. 우리 동네 공보게장의 진짜 백인 맛집에서 찾은 특별한 맛. 겨울철 다양한 매력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영양 만점 추어 요리 한상. 남원의 진정한 맛으로 인정합니다.
네,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 남원편을 만나봤습니다. 추어 전골부터 튀김 그리고 추어 숙회까지요. 남원의 숨은 맛집에서 맛있는 한상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나 또 공보게장님의 수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맛집 찾기에 고수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역의 관공서나 회사 주변에 있다가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쯤 그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네요. 거의 근처에서 매일 식사를 하실 테니까 질리지 않을 만큼 맛도 있어야 하고 또 가성비도 좀 좋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좀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공보게장의 비밀 맛집 다음엔 또 어떤 지역에 계신 공보게장님의 수첩을 들여다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이번에는요. 식당을 하면서 오랜 연구 끝에 특허 아이템까지 개발한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겁니다. 네, 우리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요. 먹기 좋게 손질하는 방법만으로도 특허를 딴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179-5911호 정체불명의 물체 제보자를 찾아라. 이 사진의 정체를 궁금해서 왔는데 제보자 출몰. 이게 특허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허 등록했고요. 지금 독점 배터리 거의 확보된 등록 특허예요. 특허의 정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감도를 확인하기로 한다. 처음엔 사실 너무 신기했죠.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저희가 먼저 검색을 해보거든요. 유사한 특허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시각은 밤 11시경. 주로 심야에 출몰하는 것으로 보아 녀석의 습성은 야행성으로 짐작된다. 팽팽해진 낚싯줄, 팽팽해진 긴장감, 특허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 5, 4, 3, 2, 1. 은빛 영롱한 빛깔의 물체. 누구냐? 넌 갈치? 거기를 빚어야지. 특허의 정체는 갈치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특허 발원지를 찾아 울주군 삼남면에 착륙했다. 사장님! 네. 이 사진의 정체가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진짜 사장님의 특허템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갈치가 맞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는 바로 갈치 강혜영 선생. 지난밤 여수바다에서 낚아온 갈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시술이 시급하다. (1단계) 지느러미 및 꼬리 절단. 2단계 복부 개복. 3단계 척추 제거. 살만 발라 포를 뜬 갈치를 오른손으로 말고 왼손으로 묶으면 순식간에 갈치 매듭 묶기 완성.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리플레이 들어간다. 그런데 재생하자마자 끝!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갈치 장인의 예술적인 손놀림을 감상해보기로 한다. 단 주의사항. 본 영상은 특허갈치 제조 과정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을 뿐 제작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도용 시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어지는 갈치 장인의 특급 기술. 홀치기, 매치기, 둘러치기. 3종 기술 장렬하면 갈치 매듭이 그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이것이야말로 갈치 매듭 묶기의 명인.
범인은 쉬 범접하지 못할 갈치 장인의 자태를 보았도다. 사모님, 사모님도 이렇게 빨리 갈치 꼬세요? 워낙 성격이 좀 섬세하다 보니까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맡겨요. 안 맡겨요. 또 낚시하고 와서 저렇게 힘든데 작업을 밤에 새벽 3시 뭐 어떨 땐 날 셀 때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본인이 특허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쌓고 샀다 보면 갈치산이 쌓이나니 특허제 10-1795911호에 빛나는 갈치산을 이룩하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식당 하면서 수입원으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갈치도 낚이고 큰 갈치도 낚이고, 근데 작은 갈치는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어가 반찬으로 다 쓰기도 양이 많고, 그래가 이거를 무슨 상품으로 개발할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발명은 갈치의 뼈를 제거한 상태로 조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한 가공갈치 및 그 탄생 신화에 관한 이야기다. 평인들은 지독한 중이병에 시달릴 때 일찌감치 낚시에 뛰어든 명인. 대어 행렬의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작은 갈치가 잡힐 때면 통탄할 노릇. 포를 떠가지고 꼬지도 끼워봤고 맛살도 말아봤고 쫄면도 해도 전부 다 풀려버리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 대가가 없는지 참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만치다 보니까 갈치 저끼리 묶으면 안 되겠나, 한 마리가 두 포를 떠가 그래가지고 꼬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 지독한 실패와 맞바꾼 결과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토마스 에디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특허는 꼭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하는 발명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고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는 거 다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나도 꼴 수 있는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전에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고 시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그런 걸 개발하시면 다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치는 특허를 낳고 특허갈치는 요리로 환생한다. 사장님, 이거 특허갈치로 조리하면 뭐가 좋아요? 첫째, 드시기가 편리합니다. 뼈 없는 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일반 갈치는 뼈를 발리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드시기가 좋고, 둘째는 이제 씨알이 크기가 작은 갈치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생갈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갈치와 특허갈치, 과연 조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찌개를 끓여보았다. 먼저 일반 잔갈치로 끓인 찌개를 확인해보니 갈치살이 맥없이 퍼져버린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특허갈치로 끓인 찌개는 고온에서 잘 버텨냈을까?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올라오는 특허갈치의 위험을 보라. 갈치장인의 매듭묶기 전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갈치 역사의 길이 남을 대혁명 되시겠다. 가시가 없어서 헐떡헐떡 넘어가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마치 푸딩을 먹듯 숟가락으로 한 점 떠서 밥과 함께 입으로 직행하면 훌떡훌떡 목 넘김이 부드럽다. 아니, 뼈가 없어서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잘 드실 것 같아. 어른들은 뼈를 발라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우리 먹을 새가 없이 막 뼈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다 같이 한상에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허갈치 출시 후 가게는 문전성시. 특허갈치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단골 손님이었다. 하도 여러분 와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이거는 참 특별한 음식이다. 특허를 안 내봐라. 그래 내가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특허를 냈더라고.
단골 김영진 선생의 작은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특허를 이뤄내고 이에 자극받은 갈치장인은 은빛 영롱한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찌개, 조림, 구이, 이로써 특허갈치 3대장이 완성되었다. 갈치란 내 인생의 밥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산밭집을 했는데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뼈 없는 갈치 시작을 하면서 흑자로 바뀌고 진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길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누가 자네 인생의 특허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주저없이 갈치라고 답할 것이다. 갈치는 내 인생의 특허템. 네, 이건 정말 물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아이템이네요. 네. 갈치를 정말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갈치도 버리는 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꼭 이 식구들 중에 갈치살 바르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갈치살, 이 뼈 없는 갈치를 이용하면요, 온 가족이 좀 편안하고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허받은 갈치 앞으로 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 뉴트로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고풍 컨셉의 인기가 사그라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제 의류를 판매하는 빈티지 샵부터 복고풍의 웨딩 사진관, 그리고 할머니 집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의 식당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충북으로 떠나보시죠. 금표 씨, 이건 좀 지난 트렌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홍보별 리포터입니다. 새로운 뉴 전통의 레트로, 이 두 가지를 합친 신조어죠. 뉴트로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2019년 트렌드 뉴트로가 떴다.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법.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뉴트로 열풍. 따라가 봅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의 구도심을 찾았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외관만큼이나 실내도 굉장히 올드한 분위기. 이 공간 보면 볼수록 궁금해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뭐 사장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보이는 게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빈티지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신기한 것들이 많죠. 네.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것들인데 제가 다 이제 오래전부터 수집했던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가전제품부터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인형까지. 우와, 정말 반갑네요. 제가 어릴 때 TV 속에서 봤던 TV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옛날 비디오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넣고 틀면 이렇게 TV가 잘 나오고요. 요즘에는 비디오를 잘 안 보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시면은 반가워하시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명화들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노트북처럼 접혔다가 펴졌다가 접혔다 펴졌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바로 PC 통신 전용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이대가 좀 어리시다는 거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이신 거죠. 저는 이 컴퓨터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복고 분위기 물씬 나는 다양한 소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썰썰하네요. 이거 사야 되겠어요. 이건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요. 헤어드라이기예요. 옛날에 사용하던 헤어드라이기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버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난다. 네. 소리 나요. 네. 바람도 나와요. 심지어 바람도 나와요.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 머리 좀 알려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쭉쭉쭉. 좋아. 여기 샵 좋네. 이제 본격적으로 멋 좀 부린다는 사람들이 찾아있는 구제 의류를 살펴보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옷이지만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꽃피던 시절에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다양하고요. 질 좋은 소재는 물론 겹치는 디자인의 옷이 하나도 없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멋스러운 빈티지 의류를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옷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 같아서 재미는 덤이랍니다. 아이 쇼핑하느라 바쁜 금표씨. 사장님의 추천 아이템 어떠세요? 곰밤 팔아요. 곰밤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저렴하게 건질 수 있는 구제옷.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이런 구제 옷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제스럽다. 네. 빈티지스럽죠. 그죠. 이런 구제 옷만의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획일화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빈티지한 옷들은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 그리고 되게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유니크한 나만의 옷을 가질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저를 유니크하게 뉴트로스럽게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금표 리포터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 역시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요? 댄디한 분위기를 풍기는 금표씨. 구제 옷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빈티지 샵에서 나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변신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디서나 볼 법한 동네 작은 사진관입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사진관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는 복고 웨딩 촬영하는 사진관입니다. 아, 복고 웨딩 사진관이요? 네, 복고 웨딩이요. 한창 복고 웨딩 촬영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네, 턱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아버님 진짜, 시간이 진짜 진심으로 주시는 거 맞으세요? 반대쪽으로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네.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 결혼 5년차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네요. 어때요? 정말 이색적이고 예쁘죠?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데요. 두 부부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사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복고 컨셉이 확실하다 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사진관에는 복고 의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로 변하셨어요. 변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결혼식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아빠 결혼 축하합니다. 엄마한테도 이제 엄마는? 너무 쑥스러워. 이곳만의 깜짝 이벤트. 복고 웨딩 사진을 찍는 커플에게 서약서를 증정하는데요. 서약서.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 진실한 한 쌍이 되었음을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단길 끝에는 사진 속 주인공의 이름을 새겨서 더 뜻깊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가족분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제분들이 찍고 가서 부모님들도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좀 기념하고 싶은 날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하시고 하세요. 와,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혼자서 나타난 홍금표 리포터. 그녀를 찾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꼭 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자막 보이시죠? 010 2312 얼마나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나타나 주세요.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 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핫하다는 레트로 스타일의 식당입니다. 특이한 간판이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역시나 복고 분위기 물씬. 아담한 공간에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 감성을 깨워주는 빈티지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달력은 2019년인데 느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합니다. 특히 커다란 자개장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장롱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집 와서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여기를 안방 위주로 컨셉을 잡았는데 손님들께서 할머니 방 같다고 해서 할머니 방 컨셉이 됐어요. 왜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손님들께서 편안하게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추억선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원해서 이런 컨셉을 잡게 됐어요. 어쩐지 너무 편하다 했어요. 나 살짝 기댈 뻔했어요. 안방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있는데요. 옛날 화장대인 경대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 느껴지시죠? 세상에나 이 벽지도 그렇고 이 테이프도 그렇고 장식도 그렇고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그대로 지금 재현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빅챔프 엄마 몰래 샀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머 세상에나. 야 진짜 여기 오면요 이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볼 건 다 봤는데 이제 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네. 저 죄송한데 이게 메뉴판이에요. 여기 없으면 돼요. 아니 메뉴판을 달라고요. 메뉴판을. 메뉴판. 진짜네요?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좀 야한 그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메뉴도 정말 다양하죠.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한상 나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한상 세트 대령이요. 단짠단짠의 적절한 조화 깐풍기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볶음밥, 마지막으로 얼큰한 짬뽕까지.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먼저 깐풍기를 맛보는 홍금표 리포터. 진짜 촉촉해요. 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깐풍기를 맛봤으니 이번엔 볶음밥 차례. 이게 이제 어떤 볶음밥이죠? 이거 게살 볶음밥입니다. 오. 일단 게가 살짝 살아있어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게살과 볶음밥. 여러분이 아는 그 맛 맞습니다. 실패 없는 메뉴입니다. 게가 그 게살이 촉촉하면서도 이게 간질간질하게 향이 은은하게 도네요. 네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하는 금표 씨. 마지막으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짬뽕을 맛보는데요. 깐풍기와 볶음밥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뜨끈한 불짬뽕. 얼큰한 국물을 쭉 들이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끝내주네요. 제가 알싸하면서 약간 얼큰하고 너무 매운 건 딱 못 먹거든요. 너무 맵지도 않고 고춧가루 그 향이 살짝 나면서 불맛이 확.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준비되시죠? 네. 2019년도는 레트로가 아닌 6kg가 뜬다. 우리도 뜬다. 지나간 유행을 나만의 방식으로 개성있게 즐기는 뉴트로. 친근하면서도 낯선 뉴트로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뉴트로를 경험해보세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밥심이 아니라 빵심으로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빵이라고 하면요, 이 달달한 간식용, 디저트용 빵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밥 한 끼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담백하고 또 영양가도 만점인 이 빵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천연 발효종 빵인데요.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정성이 더 들어가는 만큼 맛과 영양만큼은 가득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손길을 넣고 정성을 쏟아서 오븐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생명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빵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음식이라는 거, 그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빵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건강한 천연 발효종 빵. 오늘 빵으로 식사해볼까요? 춘천시 석사동의 한 빵집. 겉으로 보기엔 여느 빵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빵과 커피를 즐기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확실히 커피보다는 빵이 메인인가 보다. 그런데 빵을 고르다 보니 생소한 문구가 손님들의 시선을 끈다. 천연 발효종으로만 만든 느림빵. 궁금해서 주방으로 찾아가니 의문의 반죽을 보여주는 사장님.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 있는 이 걸쭉한 액체가 천연 발효종인가요? 천연 발효종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와 물과 적정한 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생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또 다른 그런 생명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생물이나 어떤 그런 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천연 발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정적인 이스트에 비하면 천연 발효종은 상당히 까다로운 제빵법이다. 오늘은 어떤가요? 손발이 잘 맞는 편인가요? 반죽을 할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뭔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그 과정 중에 숙성시키고 저온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과정 중에 계속 펀칭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는 건 사장님의 일. 뒤를 이어 맛있게 발효시키는 건 천연 발효종의 일. 어디 보자. 천연 발효종이 열심히 일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반죽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발효종 빵은 이스트 빵처럼 이렇게 막 볼륨감 있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온 숙성고에서 바로 나온 빵은 사실 얘가 발효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제 오랜 경험? 천연 발효종 빵 같은 경우는 뒷면을 보시면 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뒷면은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이건 이제 반죽이 다 됐다는 의미예요. 1차 발효가. 이스트로 만드는 빵에 비해 몇 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천연 발효종 빵. 한꺼번에 많이 만들기도 힘든 천연 발효종 빵인데 한결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차마 손을 쉴 수가 없다. 이제 제빵 드시다가 시집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친정나들이 올 때마다 빵을 한 보따리씩 사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뵈면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천연 발효종아, 너도 내 맘 알지? 맛있게 구워줘야 돼. 다들 너만 기다리거든. 아기자기 예쁜 디저트 빵에 비하면 민낯처럼 투박하기만 한 천연 발효종 빵. 하지만 그게 매력이란다. 잘 나온 거 제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빵을 만드니까 잘 나온 빵 꼭 먹어봐요. 남하고 손님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저도 먹어야죠. 디저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천연 발효종 빵. 아빠도 냠냠, 딸내미도 냠냠. 원래 밥 시간 전에 군것질하면 혼나는데 아빠가 이 빵은 많이 먹으래요. 설탕은 처음 먹으면 달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이런 단맛은 질리지가 않아요. 요즘 말하는 천연이면서 효모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이 더 깊은 맛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제 이런 풍미라든가 이런 식감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빵을 먹었을 때 어떤 그런 몸의 좋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밖에 경험을 못하니까요.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든다는 춘천시 호평동의 또 다른 빵집. 흔히 빵은 소화가 안 된다. 빵은 밥이 아니라 간식이다라는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는 김지영 사장님. 가정집 느낌의 아담한 빵집이지만 진열대엔 그동안 열심히 개발한 김지영 사장님만의 독창적인 빵이 가득하다. 언제나 공부 중인 현대 진행형 파티쉐. 매장 한쪽엔 기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쌓여 있다. 교수님들께서 각 음식이 자라면서부터 수확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 쓴 저서들인데
저런 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머리 아파요. 전 나름대로 인터넷 뒤지고 책 모든 문헌 참고해서 그다음에 시나리오 구성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시뮬레이션 돌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 사람들 드셔보시고 또 거기서 또 피드백 받고 계속. 어쨌든 계속 일관된 얘기지만 건강하면서 맛있는 걸 가자. 자연과 가까운 걸 가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끊임없는. 아들은 공부하며 빵 만들기 바쁜데 옆에서 갑자기 무를 갈기 시작하는 어머니. 밥 반찬이라도 만드시나 했더니 무즙도 빵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무가 좀 좋잖아요, 소화가.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어요. 또 그리고 이제 화학 재료 안 있는 밀가루에 재료도 화학 재료 안 쓰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빵도 밥처럼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김재영 사장님은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빵을 만들고 있다. 음식이 사람의 몸에 탈을 일으키는 건 식재료 탓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 식물에 있는 수분을 측정하는 게 어렵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품 성분이 국가에서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예측은 하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반죽을 만들려고 그러면 많은 또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칙대로 만들면 모든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란 신념으로 조금 더 수고스러움을 선택한 김지영 사장님. 손님께서 말씀하신 난 고구마가 싫어요. 왜 싫어요? 나 고구마 소화 안 해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무하고 고구마를 결합하면 달콤함 속에 무는 사라질 것이고 무의 기능은 뛰어 올라갈 것이고 딱 탄생해서 고구마 빵이 생각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말이 뭐예요? 고구마 못 먹는데 이 빵은 소화가 되네요. 신기하네 이거.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 빵이. 이런 정성과 노력이 전해졌는지 빵을 안 좋아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김정 사장님의 천연 발효종 건강빵. 실제로 김정 사장님의 어머니도 원래 빵을 즐겨주시지 않았지만 아들이 만든 빵으로는 식사도 하게 됐다고 한다.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매장을 잘만 찾아온다는 손님들. 다른 거는 먹고 나면 하여튼 좀 이렇게 해갖고 뭘 좀 더 먹어야 되나 속이 더 그렇고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나만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지 그건 몰라도 일단 먹은 사람은 그 뒤에 그런 말은 안 해. 편하다는 소리는 했어도 속 나쁘다 소리는 안 했어요. 제일 기뻤던 게 아토피나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여기 보면 약상수 같은 병이 드는데 그분들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빵을. 그거에 이제 완전 희열을 느끼죠. 성공했다. 내가 진짜 이런 빵을 만들었구나. 거기는 진짜 이 보람은 극대화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투자하는 시간, 남들보다 조금 더 흘리는 땀방울. 대단한 부와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손님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쏟는 열정. 그 마음이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네,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천연 발효종 빵을 만나봤습니다. 네, 일명 소화가 잘 되는 빵이라고 불리는 만큼 밀가루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 빵은 좀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음식 또는 멀리해야 하는 음식으로 좀 인식이 되어 맞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바쁜 아침에 아이들에게 밥 대신 빵을 먹여서 보내면 괜히 미안해진다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고민 천연 발효종 빵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시대 다음 소식은요. 천연 발효종 빵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한창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죠. 바로 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새콤달콤한 귤 알맹이가 아니라요. 우리가 쉽게 버리는 귤 껍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피라고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차나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중국에서는 고품질의 진피를 생산해서 고품질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귤 껍질에 대해서 효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귤 껍질,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귤 껍질 속에는 또 어떤 가치가 숨어 있을까요? 우선 귤 피해 효능부터 만나보시죠.
가을이면 제주에 들녘을 황금빛 절경으로 물들이는 감귤. 예로부터 영주 십경 중 하나인 귤림추색이라 불리며 제주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약 1000여 년 전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조선시대 임금님의 진상품부터 7, 80년대 대학나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귤은 늘 제주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또한 제주 감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귤 껍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귤 껍질들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서는 잘 말려서 귀한 한약재로 써왔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거액에 낙찰됐다는 귤피, 그 무한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귤피가 현대 한의학에서도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 시내의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한약재를 넣은 함들이 즐비했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기는 삼계탕에 넣어서 먹는 대표적인 약인데 저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 황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일단은 몸이 잘 붓고 힘도 없고 잠을 좀 설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 황기를 권하고 오미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른 거지. 몸에 좋은 약재가 어디 황기뿐일까요? 오미자, 육개, 녹용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수십 가지의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바로 귤 껍질을 말린 진피입니다.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공식 약재에 포함된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겨울철 가래 기침의 명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묵을 진자를 써서 진피라고 하는데 오래 묵힐수록 약성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귀히 쓰였다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선조 임금님이 기침이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선조 임금님 어이셨던 허준 선생님은 이진탕이라는 약을 선조대왕께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진탕은 동의보감에도 잘 기록이 돼 있고요. 선조대왕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뭐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험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피는 한의학적으로 기병을 치료하는 한약에 속하는데 동의보감에도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식욕부진, 피로회복, 위장장애, 감기, 천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더 살펴볼까요? 귀 밑에 혹이 생긴 명조와 감기로 인한 선조의 담과 기침 치료를 위해 이진탕을 복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나와 진피, 감초, 생강 등을 넣은 이진탕은 가뭄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진피는 기를 돌리는 이기약, 행기약으로 쓰여왔습니다. 감귤나무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감귤은 임금님이나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실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제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상품 귤을 키우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진상하기 위한 감귤을 총 37군데에서 재배하고 관리하였었습니다. 저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금물가원은 중종 21년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 재배했던 재래귤과 약용으로 쓰이는 감귤뿐만 아니라 각종 감귤 품종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제주의 귤. 동양의학 최대의 약물 대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신농본 초경의 360여 가지의 한약재 중 하나인 진피는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에 쓰인 한의서를 보면 진피는 타 약재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원인 진피가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주도민의 진피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진피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효능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귤 껍질은 대부분 버려지는 실정이고 여전히 귤피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진피의 가치에 주목했던 건데요. 중국 장먼시 시내구에는 진피촌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감귤 10만 톤으로 진피를 생산하고 유통시켜 연간 1조 7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과실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고품질의 진피를 생산해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신회 진피의 시장 가치는 현재 50억 위안으로 조만간 100억 위안 규모로 커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작은 지역에서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규모로 제주 감귤 산업의 꿈의 목표인 1조 원을 넘는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귤피의 효능 사례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되는가 하면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귤피를 활용한 비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 체중 감량과 유의미한 고지혈증 개선 효과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특히 귤피탕은 환보다 50% 이상 호전율을 보였는데요. 연구 논문에서도 귤피는 항알러지, 항염증, 급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 등의 효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귤피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손수 진피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감귤 농사를 지은 농가와 수제차 전문가가 함께 고품질의 진피차를 만드는가 하면 귤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귤피의 새콤달콤한 독특한 향과 맛은 제주 향토 음식과 서양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영양가는 물론 노란 빛깔이 식욕까지 돋우며 요리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제주의 동력 산업으로 제주 농업을 이끌어온 감귤. 앞으로 제주 감귤 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갈 새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피의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진피가 제주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귤피의 재발견 잘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버렸던 귤 껍질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돈을 버린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네, 이 귀를 다스리는 최고의 명약이자 기침 가래도 좋다고 알려진 이 진피가요. 항비만 효과까지 있었네요. 앞으로 이 귤 껍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귤피차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식초를 이용해서 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껍질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일주일 정도 말려두시거나 혹은 팬에 가볍게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더 간단한 방법도 있더라고요. 요즘 에어프라이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채 썬 귤 껍질을 넣고 130도에 15분이면 끝. 이렇게 말린 귤 껍질을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귤 하나로 건강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 귤 껍질이 제주 농가의 새로운 효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세요. 안녕.